안녕하세요. 유익한 미국 정보의 김남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유익한 미국 정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도 주변에서 많이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정보가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긴장을 풀고 해라. 좀 너무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를 칠 때 긴장을 풀고 편하게 치면은 잘 맞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긴장을 풀고 편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긴장이 많이 되는데 특별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또 부담감 때문에라도 좀 더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회, 두 회 더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아마도 더 부드럽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2회에서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 법안과 3월에 하원을 통과한 서류 미비 청소년 드리머 법안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최 변호사님께서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이들 법안이 의회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까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학에서 최 변호사님께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의회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오신 1세대 분들은 미국 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미국 정치하고 좀 멀어지니까 그 디테일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김남균 PD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그렇죠. 미국 의회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좀 알고 있었나요?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뭐 신문 같은 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자세하게 어떻게 그 법안이 또 상정되고 통과되고 또 결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아마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1세, 1.5세대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저 역시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거로 다시 또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낼게요. 제 115차 미국 의회에서 2년간 13,556개 입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그중 몇 개가 최종적으로 입법화돼서 유효한 법이 됐을까요? 참고로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115차 의회 회기 연도는 2017년 1월 3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열렸습니다. 총 2년이죠. 과연 13,000여 개의 발의안 중에 몇 퍼센트가 최종 입법화되었을까요? 2017년, 2018년 회기 중 13,556개의 입법안을 도입했는데요. 그중 10%도 안 되는 867개가 법안 투표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90%는 그 전에 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총 13,000여 개의 발의안 중 3%인 329개만이 입법화되었습니다. 뭐 3%라 그러면은 뭐 법안 통과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민 법안이 총 발의된 그 여태까지 3% 중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정말 민감한 사항이고 궁금한 내용일 텐데요. 예, 오늘 그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혹시 이제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이민 법안이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걱정하실 것 같으신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고 또 상원에서 협력과 협의를 끌어낸다 치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총 발의안 중
입법화 비율은 약 3에서 5%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 명이 발의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발의된 법안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네, 이민에 대해서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법안들이 중도에 탈락하는지 같은 이민 법안에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상원과 하원이 각기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민 법안을 포함한 일반 법안이 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까지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해가 될 것 같고 총 6개 이제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법안 제출입니다. 상원 또는 하원에 소속된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무제한으로 소속 의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관련 법안들은 상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배정받은 법안을 직접 심의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법안을 넘겨서 세부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배정받은 법안을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안은 초기 단계에서 사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장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소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공청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전문가 또 법안 지지자, 반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 및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심의 후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보고하든지 아니면 소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소위원회에서 배정받은 법안의 심사를 무기한 보류할 경우 또 그 법안은 사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되는 케이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청문회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간단한 의견 절차를 통하여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본의회에 상정이 안 되면 또 사장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장되는 케이스겠죠. 다섯 번째는 본회의 심의 및 양원협의회 심의입니다. 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상원 또는 하원의 본의의 심의를 다시 받게 되며 찬반 토론을 거친 후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본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사장되겠죠. 그러니까 사장되는 케이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원 또는 하원 한 곳에서 본회의 표기를 통하여 통과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다시 다른 상하원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 한 법안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에는 양원 의원들이 협의를 만들어서 의견차를 해소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상하원 양원 협의에서 어떤 법안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그 법안은 사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원 합의 실패 시 사장되는 경우가 다섯 번째 경우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대통령 서명입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양원을 통과하게 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 있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견제한 방법으로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원에서 이 거부 결정을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저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사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사장되는 케이스인데요. 예, 김 PD님 이해되셨어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 미국에서 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 제정이 되기까지는 총 6단계의 과정이 있고 또 각 단계에서 사멸되는 일들도 많겠고 또 대부분은 또 제대로 표결도 없이 그 이전에 서장된다는 것을 최 변호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민자분들에게 유리한 많은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동포사회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 지난 시간 이러한 이민법안에서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되었지만 특히 이제 그 다카 수혜자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은 특히 통과가 되었지만
또 상원 통과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 이런 시청자분들이 많이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 현재 정말 오랜만에 트리플 크라운으로 이민법 통과에 적극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이고 100석의 자리가 있는 상원에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률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 부통령 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표까지 계산을 한다면 민주당이 51석으로 공화당보다 한 석이 더 많은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최 변호사님께서는 왜 상원에서 이 이민법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김 PD님 기억나세요?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개표 작업할 때 조지아주에서 또 기타 여러 주에서 이제 민주당이 과연 하원과 상원에서 몇 석을 차지하느냐가 큰 관건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상원을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민 개혁은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쵸. 이제 상원을 다수당이 됐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트리플 크라운이 됐어요.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장악했으니까 이민 개혁은 시간 문제겠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상원에서의 그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원 특유의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가 문제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미국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법안의 통과와 의견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필리버스터 하면 장기간 얘기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필리버스터의 유형을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의 연설이 있겠고 또 고의적으로 투표를 지연시켜요. 또 연속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렇게 수정안이 서로 다른 게 여러 개 나온다 치면은 제 시간 내에 회기 안에 어떤 통일이나 심의를 마칠 수가 없겠죠. 또 징계 동의안 제출 또는 우선 표결 요구 또 의결 정족수 확인 등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상원 의사 진행 법규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상원의 독특한 어떤 전통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는 법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발언 시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죠. 우리 그 한국이나 이제 대만 같은데 해토픽 그 뉴스 시간에 보면은 어떤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무력으로 싸우고 그렇죠. 또 뭐 몸싸움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보기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고 보면은 그 대만이나 한국 같은 데서 과거에 막 의회에서 난동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주먹 다툼하는데 사실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미국 공화당의 스톰 서먼드 상원의원이 1957년 민법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24시간 18분 동안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몇 년 전에 또 신문을 보니까 지금 그 공화당 그 텍사스 공화당 상원인 또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법안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다는 등 스타워즈 이야기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재밌는 법안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법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계 결정을 하나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인 것 같은데요. 이민 개혁 법안에 있어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법안들을 사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 표결에 들어가려면 상원에서 60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큽니다. 상원에서는 모든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 60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조정안 같은 거는 필리버스터 적용을 예외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민 법안이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다룬다든가 또는 그 국가의 어떤 운영 자금에 대해서 쓰는 거란 모르겠는데 이민 법안이 과연 국가의 예산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회에서도 그 말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정확치가 않죠. 최 변호사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매년 뭐 최근 몇 년마다 겨울마다 뭐 의회에서 예산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국가가 잠깐 뭐 클로즈가 된다라는 이런 뉴스 많이 들었는데 꼭 마지막에 꼭 패스가 되는 걸 보면 아마도 그 필리버스터가 그 예산 조정안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빠른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났던 것 같고요.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민주당은 상원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그 두 양당이 합의로 도출을 시키든가 아니면 포괄적 이민법안을 그 개별적으로 쪼개서 공화당에게서 덜 반대하는 이민 사안으로 좀 쪼개는 방안으로 이민 상원과 좀 그런 양보와 타협을 추진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6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다수당은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대통령이나 그 행정부 또 의회에서 다수당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각 정부, 각 정권에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면은 다수당의 횡포를 소수가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민에 있어서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좀 불리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상원을 잘 설득해서 또 양보할 건 양보해서 타협을 이끌어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법안 통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신문을 잠깐 봤는데요. 민주당에서 현재 지금 필리버스터의 그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좀 수정하자고 제안했더니 공화당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거절한 적이 있는데 또 과거에서는 또 공화당이 또 다수당일 때는 공화당에서 또 필리버스터의 그 영향력을 줄이려는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또 거부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에게 있어서 다수당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법안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법안의 통과가 굉장히 더뎌지고 사장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부정적인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민 그 법안의 통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원에서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하원 측에서도 양보와 타협을 추진할 수 있는 쪼개진 법안을 또 구성함으로 또 상원과 또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병반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좀 중요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원에 필리버스터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미국의 역사, 문화,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입니다. 그 영어 제목으로는 미스터 스미스 고스트 워싱턴인데 이 영화는 미 의회 도서관이 선정한 불의 명작 25편 중에 하나입니다. 스미스 역을 맡은 제임스 스튜어트는 190이 넘는 키에 또 얼굴이 수치해 보여요. 불의에 맞서는 사랑스러운 촌놈 역을 잘 연기해서 요즘 말로 국민 총각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 히치콕 감독 영화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제임스 스튜어트 배우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 영화, 네, 제가 그 영화 그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런 입법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그 줄거리는 이래요. 그 시골에서 보이스카우트, 그러니까 소년단이에요. 보이스카우트 단장하고 있는 스미스 씨가 그 지역에 상원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지사는 누구를 임명할까 하다가 A라는 사람을 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애기들이 그분 자녀들이 자기네 단장이 있는데 아는 것도 많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불났을 때
뭐 단독으로 가서 불도 끄고 영웅에 가깝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스미스를 추천해서 졸지에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재벌 또 상원의원, 주지사 이런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 스미스가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모든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여러분들 꼭 봤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네, 아유 그런 좋은 영화 또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저희 그 문화적인 또 활동에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미국의 그 복잡한 그 입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최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시리즈는 이민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정보로 찾아갈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이민법에 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가 있다면 다시 이 자리에 모시고 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같이 최 변호사님과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미국 생활을 또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셔서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팀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서 같이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